빈궁마마,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1661년 현종 2년 겨울 한양 자수궁. 60세 노후궁이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후궁으로 입궁한 지 40년,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200년 넘게 유지되던 선왕 후궁들의 거처 궁가의 폐지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왕이 살아계실 때는 화려했습니다. 정일품 비의 품계, 궁녀들의 시중, 비단옷과 좋은 음식. 하지만 왕이 죽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자식이 있는 후궁은 아들의 사가로 갈 수 있었지만 자식이 없는 후궁은 궁 밖 초라한 사저로 가야 했습니다. 왕의 여자였던 이들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왕이 죽으면 후궁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선 500년 166명 후궁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661년 현종 2년 음력 12월 한양 옥인동에 위치한 자수궁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선왕들의 후궁들이 모여 살던 이곳에 폐지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궁가를 혁파하라. 현종의 명은 단호했습니다. 조선 전기 세종 때부터 200년 넘게 유지되던 선왕 후궁들의 전용 거처, 궁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수궁 정문 앞 60세가 넘은 한 후궁이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450년 세종이 승하한 후 이곳으로 옮겨와 11년을 살았던 세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녀 옆에는 30대 후궁도 있었습니다. 효종의 후궁으로 왕자를 낳지 못했던 그녀는 1659년 효종이 승하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궁녀들이 후궁들의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이곳에서 살았던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식이 있는 후궁은 아들이나 딸의 사가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후궁들은 궁 밖에 마련된 초라한 사저로 가야 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만 받은 채 쓸쓸히 여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자수궁은 1450년 문종 즉위년에 세워졌습니다. 문종은 부왕 세종의 후궁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태조의 7째 아들 무한대군 방번의 사저를 수리해 자수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정일품 신빈 김씨를 비롯해 영빈 강씨, 해빈 양씨 등 여러 후궁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빈 김씨는 원래 내자시의 여종 출신이었습니다. 1418년 세종 즉위년 당시 13세였던 김씨는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에게 발탁되어 소원왕후의 궁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종의 승언을 입어 1427년 세종 9년 장남 계양군을 출산했고 이어서 평원대군, 한남군, 수충군, 영해군, 담양군까지 6남을 낳아 1439년 세종 21년 정일품 신빈에 책봉되었습니다. 1464년 10월까지 58년을 살았던 신빈 김씨는 여종 출신에서 정일품 빈까지 오른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였습니다. 세종 생전에는 빈의 품계에 따라 궁녀와 환관, 노비가 배정되었고 의식주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1450년 2월 17일 승하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후궁들은 자수궁으로 옮겨져 집단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품계에 따른 대우는 유지되었지만 왕 생전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자수궁에는 선왕 후궁들을 보필하기 위해 궁녀와 내관들이 배속되었습니다. 세조 때는 별감과 소친시 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후궁들은 품계에 따라 방을 배정받았고 국가로부터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수궁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후궁들은 선왕이 승하한 후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수궁 안에는 불당이 설치되었고 불사가 크게 행해졌습니다. 1494년 성종 25년 자수궁에서 큰 불사가 거행되자 연산군은 1504년 연산군 10년 후궁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중종 때 이후 자수궁에서는 다시 자주 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수궁은 선왕 후궁들의 거처보다 비구니 사찰로서의 기능이 더 커졌습니다. 대관들은 계속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불교는 이단이며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후궁들이 궁가에서 불사를 크게 행하는 것은 유교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자수궁은 크게 훼손되었고 궁가 유지를 위한 재정도 부족해졌습니다. 양난 이후 성리학이 더욱 심화되었고 후궁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왕 한 명당 평균 78명의 후궁이 있었지만 후기에는 평균 3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종은 1661년 현종 2년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을 혁파하라. 선왕 후궁들의 궁가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1422년 세종 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월 10일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56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태종은 1367년생으로 1400년 11월 28일 즉위해 1418년 9월 9일까지 18년간 재위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2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공신들을 숙청했으며 사병을 혁파한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태종에게는 정비 원경왕후 민씨 외에 12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의빈권씨, 신빈신씨, 효빈 김씨 등이었습니다. 특히 신빈신씨는 원경왕후의 나인 출신으로 태종의 후궁들 중 가장 다산한 후궁이었습니다. 태종신도비문에 따르면 신빈신씨는 3남 7녀를 낳았고 정빈고씨가 1남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1401년 태종 원년 제후는 9명의 부인을 둔다는 고사를 들며 후궁의 법제화를 논의하게 했고 가래색을 설치해 의빈권씨를 정식 간택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일빈 이잉제를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그 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승하하자 24세의 세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세종은 1397년 5월 15일생으로 태종과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1418년 6월 3일 세자에 책봉되었고 같은 해 8월 10일 22세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태종이 승하하자 세종은 부왕의 후궁들을 어떻게 모실지 고민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선왕 후궁을 위한 명확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태조의 후궁들도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자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부왕을 섬겼던 이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국가가 이들을 위해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세종의 이러한 효심에서 조선 최초의 선왕 후궁 전용 거처가 탄생했습니다. 세종은 부왕 태종의 후궁들을 위해 궁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의빈궁입니다. 의빈궁이라는 명칭은 태종의 정식 간택 후궁이었던 의빈권씨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종의 후궁들은 의빈궁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품계에 따라 궁녀와 환관, 노비가 배정되었고 의식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정일품 비는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고 종이품 수구이, 정삼품 소용, 종사품 수건 순으로 처우가 달랐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선왕 후궁을 위한 궁가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1450년 3월 30일 세종이 53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세종은 1418년 세종 즉위년부터 1450년 세종 32년까지 32년간 재위했습니다. 세종에게는 정비소원 왕후 심씨 외에 10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영빈 강씨, 정일품 신빈 김씨, 해빈 양씨, 수건 이씨 등이었습니다. 세종은 정비소원 왕후와 8남 2녀를 낳았고 후궁들과 10남 2녀를 더 낳아 총 18남 4녀를 두었습니다. 32세에 즉위한 문종은 부왕 세종의 유지를 따랐습니다. 1450년 문종 즉위년 문종은 세종의 후궁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궁가를 설치하라고 명했습니다. 태조의 7째 아들 무한대군 방번의 사절을 수리해 자수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한양 옥인동에 위치했습니다. 세종의 후궁들은 자수궁으로 옮겨갔습니다. 신빈 김씨는 당시 45세였습니다. 1406년생인 그녀는 1418년 13세에 입궁해 32년을 왕을 섬겼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자수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신빈 김씨는 6남을 낳았지만 자수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선왕 후궁들이 재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아들들과 사가에서 사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궁가에 함께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자수궁 외에도 여러 궁가가 설치되었습니다. 영수궁, 수성궁, 창수궁, 정천궁, 인수궁 등이었습니다. 인수궁은 후궁들의 질병가로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후궁들이 죽으면 궁가는 폐지되었고 중종 이후에는 자수궁과 인수궁만 유지되었습니다. 자수궁에는 세종의 후궁들뿐 아니라 후대 왕들의 후궁들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성종 때는 폐비 윤씨가 지위가 강등되어 잠시 이곳에 거처했고 세조의 후궁 금빈 박씨도 이곳에 살았습니다.
중종 때는 성종의 후궁숙의 홍씨가, 인종 때는 중종의 후궁들이, 명종 때는 인종의 후궁숙의 정씨가 자수궁에 거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왕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후궁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간택후궁이었습니다. 왕비나 세자빈처럼 전국에 금홀령을 내리고 처녀들을 간택해 빅례를 갖추어 후궁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간택후궁은 양반 명문가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와 수빈 박씨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특별히 후궁을 간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1789년 정조 13년 원빈 홍씨를, 1792년 정조 16년 수빈 박씨를 간택했습니다. 수빈 박씨는 1770년생으로 22세에 입궁했습니다. 1790년 정조 14년 무뇨세자를 낳았지만 세자는 5세에 요절했습니다. 1809년 순조 9년 39세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순조입니다. 수빈 박씨는 아들이 순조로 즉위하자 특별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후궁이지만 왕비가 아니었으므로 대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정조가 궁여지책으로 만든 자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궁은 왕비에 준하는 지위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지만 종묘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간택후궁은 입궁 때부터 종이품 수개 이상의 품계에 봉작되어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비 다음 서열이었고 종친 내연에 참석했으며 왕비 간택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둘째는 승은 후궁이었습니다. 궁녀로 입궁했다가 왕의 승언을 입어 봉작을 받아 후궁이 된 경우입니다. 한미한 집안의 궁녀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승은 후궁은 종사품 수건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승언을 입어 후궁 지위에 오른 대표적 인물로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있습니다. 숙빈 최씨는 1670년생으로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숙종의 승언을 입어 1694년 숙종 20년 24세에 연인군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영조가 됩니다. 숙빈 최씨는 1701년 숙종 27년 정일품 숙빈에 책봉되었고 1718년 숙종 44년 4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도 승은 후궁 출신입니다. 장씨는 중인 출신으로 1686년 숙종 12년 수곤에 책봉되었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원자를 낳자 1689년 숙종 15년 왕비로 승격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승은 후궁에서 왕비가 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1694년 숙종 20년 인현 왕후가 복이 되면서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1701년 숙종 27년 사사되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영빈 이씨는 1696년생으로 영조의 후궁이었습니다. 1719년 영조 즉위 전 효장세자를 낳았지만 세자는 1728년 경종 4년 10세에 요절했습니다. 영빈 이씨는 1764년 영조 40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면 후궁은 사실상 왕실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친정 가문에도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외조부는 관직을 받았고 일가가 출세했습니다. 출산을 하면 호산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정궁 출산은 산실청이, 후궁 출산은 호산청이 담당했습니다. 이는 1638년 인조 16년부터 정궁과 후궁에게 엄격한 차등을 두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넘치거나 왕자를 낳고 특별한 공이 있는 후궁은 품계가 승격되었습니다. 종사품 수곤에서 시작해 정산품 소용, 종이품 수구이, 정일품 빈 또는 귀인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정일품 빈이 후궁으로서 최고직위였습니다. 숙종 이후 후궁이 오를 수 있는 최고직위는 정일품 빈이었고 왕비로 승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후궁들은 왕비를 보좌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정일품 빈과 귀인은 왕비를 보좌하며 불례를 논하는 일을 맡았고 종이품 소유와 수기는 비례를 찬도했습니다. 정산품 소용과 수경은 제사와 빈객에 관한 일을 맡았고 종사품 소원과 수고는 연침을 베풀고 사실을 다스려 해마다 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은 왕이 숨을 거두는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왕이 승하하는 순간 후궁들의 운명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왕비는 자동으로 대비가 되었습니다.
왕의 적처로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궁들은 지위가 그대로 정지되었습니다. 정일품 비는 여전히 정일품 빈이었고 종이품 수기는 여전히 종이품 수기였습니다. 더 이상 승격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1450년 3월 30일 세종이 승하했을 때의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경복궁 강령전에서 53세의 세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32년간 조선을 이끌었던 성군의 죽음이었습니다. 왕비 소원왕후 심씨는 이미 1446년 세종 28년에 51세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의 후궁들이 곡소리를 냈습니다. 정일품 신빈 김씨는 당시 45세였습니다. 1406년생인 그녀는 1418년 13세에 입궁해 32년을 왕을 섬겼습니다. 6남을 낳아 세종의 후궁 중 가장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계양군, 평원대군, 한남군, 수춘군, 영해군, 담양군이 모두 신빈 김씨의 소생이었습니다. 영빈 강씨도 있었습니다. 영빈 강씨는 1남을 낳았습니다. 밀성군이었습니다. 혜빈 양씨는 3남을 낳았습니다. 영해군, 담양군, 익형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종생전에는 화려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품계에 따라 궁녀와 환관이 배정되었고 의식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 더 많은 은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승하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32세에 즉위한 문종은 부왕세종의 장남이었습니다. 문종은 1414년생으로 1450년 세종의 뒤를 이어 37세에 즉위했습니다. 재위기간은 1450년부터 1452년까지 불과 2년 4개월이었습니다.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부왕의 후궁들을 어떻게 모실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태조의 무한대군 방번의 사절을 수리해 자수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종의 후궁들에게 명이 내려졌습니다. 자수궁으로 옮기시오. 신빈 김씨는 이 명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2년을 경복궁에서 살았던 그녀는 이제 옥인동의 자수궁으로 가야 했습니다. 6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선왕 후궁들이 재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아들들과 사가에서 사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궁가에 함께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자수궁으로 이주하는 날 신빈 김씨는 짐을 쌌습니다. 32년간 모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왕이 하사한 비단, 은장도, 장신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어릴 때 입었던 옷까지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 궁녀가 대답했습니다. 마마, 자수궁은 경복궁만큼 넓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셔야 합니다. 신빈 김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2년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이제 떠나야 하는구나. 영빈 강씨의 처지는 더욱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한 명뿐이었고 그나마 밀성군은 아직 어렸습니다. 자수궁에 가면 누가 자신을 돌봐줄까요? 혜빈 양씨도 불안했습니다. 3남을 낳았지만 자수궁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은 그나마 나은 처지였습니다. 아들이 대군이나 군으로 봉해져 사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손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자수궁을 찾아와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왕자를 낳지 못한 후궁은 눈칫밥을 먹으며 천대받았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선물을 보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수궁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품계가 높은 후궁은 좋은 방을 배정받았지만 품계가 낮은 후궁은 작은 방을 받았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은 존중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후궁은 무시당했습니다. 특히 왕비, 이제는 대비가 된 전 중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문종의 정비는 현덕 왕후 권씨였지만 1441년 세종 23년 단종을 낳다가 2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에게는 계비가 없었기 때문에 선대 왕비들이 4명부를 관장했습니다. 세종의 정비 소원 왕후는 이미 1446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태종의 정비 원경 왕후 민씨는 1420년 태종 20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4명부를 관장할 대비가 없었지만 문종 자신이 후궁들에 대한 처우를 결정했습니다. 1452년 단종이 즉위했을 때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단종은 1441년생으로 1452년 문종의 뒤를 이어 12세에 즉위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황보인, 김종서 등의 고명 대신들이 섭정을 했습니다.
세종의 후궁들은 자수궁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단종 제위 3년 만에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해 세조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1417년생으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1455년부터 1468년까지 13년간 재위했습니다. 세조가 즉위하자 세종의 후궁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후궁들, 특히 신빈 김씨는 세조의 생모가 아니었지만 세조의 형제들을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세조는 이들에게 예를 갖추었지만 과도한 대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수궁에는 선왕 후궁들을 보필하기 위해 궁녀와 내관들이 배속되었습니다. 세조 때는 별감과 소친시 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후궁들은 품기에 따라 방을 배정받았고 국가로부터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왕 생전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자수궁에서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아침이 되면 후궁들은 각자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궁녀들이 새순물을 가져왔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왕 생전에는 수라상이 풍성했지만 이제는 소박한 죽과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다시 바느질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끔 아들이나 딸이 찾아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아들들이 선물을 보냈고 손주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지루하고 외로웠습니다. 60세 노후궁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40년을 왕을 섬겼건만 이제 궁가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구나. 젊었을 때는 왕의 총애를 받아 화려한 생활을 누렸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 왕자를 낳아 품계도 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왕이 돌아가시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아들은 있지만 함께 살 수 없다. 손주들도 가끔 볼 뿐이다. 이곳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죽으면 어디에 묻힐까? 왕비가 아니니 왕과 함께 묻힐 수도 없다. 종묘에도 들어갈 수 없다. 내 무덤은 초라할 것이다. 누가 나에게 제사를 지내줄까? 30대 젊은 후궁의 불안은 더욱 컸습니다. 왕께서 승하하신 지 불과 2년 만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직 30대인데 앞으로 30년, 40년을 이곳에서 보내야 합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품계도 났습니다. 종사품 수건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누가 나를 존중해 줄까요? 나이든 정일품 빈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들은 우쭐대며 자식 자랑을 합니다. 나는 그저 듣고만 있어야 합니다. 궁 밖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젊은 여자들은 시집을 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겠지요. 나는 왕의 여자였다는 이유로 평생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궁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왕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입니다. 자수궁 안에서 후궁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러 선왕의 후궁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태종의 후궁들도 있었고 세종의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문종의 후궁들, 세조의 후궁들도 들어왔습니다. 품계가 높은 후궁은 대우를 받았지만 품계가 낮은 후궁은 무시당했습니다. 나는 정일품 빈이다. 너는 종사품 수건이다. 나에게 존댓말을 써라. 나이든 후궁들은 젊은 후궁들을 질투했습니다. 저 젊은 것이 무엇을 안다고? 왕을 몇 년이나 섬겼다고 후궁 행세를 하나? 젊은 후궁들은 나이든 후궁들을 불편해했습니다. 늙은이들은 옛날 이야기만 한다. 지긋지긋하다. 자식이 있는 후궁은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대군이다. 사가도 크고 녹봉도 많이 받는다. 자식이 없는 후궁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갈등 속에서 후궁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1464년 10월 13일 신빈 김씨가 5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406년생인 그녀는 1418년 13세에 입궁해 46년을 궁에서 살았고 자수궁에서 14년을 보낸 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경기도 화성 남양동에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명의 아들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신빈 김씨는 왕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세종과 함께 묻힐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묻혔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빈 강씨도 죽었고 혜빈 양씨도 죽었습니다. 자수궁에는 새로운 후궁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왕의 후궁이라는 굴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궁가마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450년대부터 1600년대 중반까지 약 200년간 궁가는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후궁들이 불당을 설치하고 불사를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이 사실상 비구니 사찰처럼 변해갔습니다. 후궁들은 선왕이 승하한 후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과의 연을 끊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수궁 안에는 큰 불당이 설치되었습니다. 후궁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공을 드렸습니다. 선왕의 명복을 빌고 자신들의 내세를 기원했습니다. 1494년 성종 25년 자수궁에서 큰 불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승려들이 초청되었고 불경이 낭송되었으며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자 연산군이 크게 노했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후궁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을 내렸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불교에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후궁들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연산군의 금령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종 때 이후 자수궁에서는 다시 자주 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관들은 계속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불교는 이단이며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후궁들이 궁가에서 불사를 크게 행하는 것은 성리학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을 폐지하고 후궁들을 각자 자식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유교 신하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성리학이 조선 사회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불교에 대한 배척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궁들에게는 불교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궁가에 남은 후궁들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나는 왕비가 아니니 종묘에 들어갈 수 없다. 내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 내게 제사를 지내줄까? 불교는 이런 후궁들에게 내세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후궁은 사가 출궁을 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왜 궁가에 갇혀 살아야 하나요? 아들의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선왕의 후궁은 재혼도 할 수 없고 아들들과 사가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궁가에 함께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후궁은 궁가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가를 나가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싫어도 여기가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곳입니다. 부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습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을 유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리학이 더욱 심화되면서 불교를 배척하는 분위기도 강해졌습니다. 후궁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왕 한 명당 평균 78명의 후궁이 있었지만 후기에는 평균 3명으로 줄었습니다. 간택 후궁의 수는 더욱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기에는 간택 후궁과 승은 후궁의 수가 비슷했지만 광해군 이후에는 간택 후궁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에 사는 후궁의 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661년 현종 2년 현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661년 현종 2년 현종은 자수궁과 인수궁 등 궁가를 전면 폐지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현종은 1641년생으로 1659년 효종의 뒤를 이어 19세에 즉위했습니다. 1659년부터 1674년까지 15년간 재위했습니다. 현종이 궁가를 폐지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거주 후궁의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후궁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수궁과 인수궁에 사는 후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둘째, 재정 절감이 필요했습니다. 양난으로 국가 재정이 궁핍한 상황에서 거의 비어있는 궁가를 유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셋째, 유교 이념 강화였습니다.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불사 기능이 강한 군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현종의 명령이 떨어지자 후궁들은 각자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은 아들의 사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군이나 군이라면 사가에 넉넉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후궁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공주를 낳은 후궁은 딸의 사가로 갔습니다. 공주는 궁주, 옹주로 봉해져 부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후궁은 궁 밖 사저로 가야 했습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했습니다. 작은 집 한 채와 궁녀 한두 명, 생활비 약간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쓸쓸히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숙종 이후에는 군가 대신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숙종은 1674년생으로 1674년 현종의 뒤를 이어 14세에 즉위했습니다. 1674년부터 1720년까지 46년간 재위했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후궁들을 위해 궁 밖에 개인 사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후궁방에 거처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숙종에게는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3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후궁으로는 정일품 빈 희빈 장씨, 영빈 김씨, 숙빈 최씨 등이 있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1659년생으로 1686년 숙종 12년 수곤에 책봉되었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원자를 낳자 1689년 숙종 15년 왕비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1694년 숙종 20년 인현왕후가 복위 되면서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1701년 숙종 27년 사사되었습니다. 영빈 김씨는 숙종의 후궁으로 1698년 숙종 24년 영빈에 책봉되었습니다. 1720년 숙종 46년 숙종이 승하하자 궁 밖 사저로 나갔습니다. 숙빈 최씨는 1670년생으로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1694년 숙종 20년 연인군을 낳았고 이 아들이 나중에 영조가 됩니다. 1701년 숙종 27년 정일품 숙빈에 책봉되었고 1718년 숙종 44년 4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후궁들의 다양한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인조의 후궁 귀인조 씨는 1646년 인조 24년 김자점 옥사에 휘말려 폐서인되어 죽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면 후궁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효종의 후궁 중에는 인열 왕후의 미움을 받아 출궁한 후 재혼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의 후궁은 재혼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왕을 낳은 후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61년 군가에서 쫓겨난 후궁들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들은 궁 밖 작은 사저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덤도 초라했고 제사를 지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을 낳은 후궁들은 달랐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1725년 영조 원년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영조는 1694년생으로 1724년 경종의 뒤를 이어 31세에 즉위했습니다. 1724년부터 1776년까지 52년간 재위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1670년생으로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1694년 숙종 20년 연인군을 낳았고 1701년 숙종 27년 정일품 숙빈에 책봉되었습니다. 1718년 숙종 44년 4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신주를 모신 사당 숙빈묘를 건립했습니다. 1744년 영조 20년에는 육상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753년 영조 29년 영조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궁원제입니다. 궁원제는 왕의 생부와 생모의 사당을 궁으로 무덤을 원으로 올리고 이들에 대한 제사도 왕이나 관리가 지내는 국가제사로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의 사당을 육상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무덤은 소룡원으로 올렸습니다. 생모를 왕비로 추존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이자 왕의 자격으로 떳떳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조는 재위 기간 중 육상궁을 200여 차례 넘게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육상궁 안쪽 가운데에는 냉천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영조가 제사에 앞서 머물던 곳입니다. 건물 뒤편에서 퐁퐁 솟아나는 냉천 찬물로 영조는 갈증을 적시고 몸을 정결히 했습니다. 1755년 영조 31년 영조는 인조의 할아버지이자 추존왕 원종의 생모인 인빈 김씨의 사당도 승격시켰습니다. 적영궁으로 개칭하고 무덤은 순강원으로 올렸습니다. 인빈 김씨는 1555년생으로 선조의 후궁이었습니다. 1580년 선조 13년 정원군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원종으로 추존되고 원종의 아들이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인빈 김씨는 1613년 광해군 5년 5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22년 경종 2년 경종은 어머니 희빈장 씨의 사당 대빈궁을 건립했습니다. 희빈장 씨는 1659년생으로 1701년 숙종 27년 사사되었습니다. 경종은 1688년생으로 1720년 숙종의 뒤를 이어 33세에 즉위했습니다. 1720년부터 1724년까지 4년간 재위했습니다. 경종은 즉위 후 어머니를 옥산부 대빈으로 추존하고 사당을 건립했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후궁이자 추존왕 진종의 생모인 정빈 이씨의 사당을 연호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무덤은 수기론으로 올렸습니다. 정빈 이씨는 1694년생으로 영조의 후궁이었습니다. 1719년 효장세자를 낳았지만 세자는 1728년 경종 4년 10세에 요절했습니다. 정빈 이씨는 1721년 경종 1년 2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의 사당도 선의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영빈 이씨는 1696년생으로 1735년 영조 11년 사도세자를 낳았습니다. 사도세자는 1762년 영조 38년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영빈 이씨는 1764년 영조 40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조는 정조의 후궁이자 자신의 생모인 수빈 박씨의 사당을 경우궁으로 건립했습니다. 수빈 박씨는 1770년생으로 1809년 순조 9년 39세에 순조를 낳았습니다. 1821년 순조 21년 순조가 즉위 후 자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1822년 순조 22년 5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08년 융희 2년 한양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적영궁, 대빈궁, 연호궁, 선의궁, 경우궁이 육상궁 경내로 옮겨졌습니다. 6개 사당이 모이면서 육궁이라 불렸습니다. 1929년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생모인 순원왕기비 엄씨의 덕안궁이 추가되면서 7궁이 되었습니다. 순원왕기비 엄씨는 1854년생으로 고종의 후궁이었습니다. 1897년 광무 1년 영친왕을 낳았습니다. 1911년 융희 5년 5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궁에 모셔진 7후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상궁은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입니다. 둘째 적영궁은 원종의 어머니 인빈 김씨입니다. 셋째 대빈궁은 경종의 어머니 희빈장 씨입니다. 넷째 연호궁은 진종의 어머니 정빈 이씨입니다. 다섯째 선의궁은 장조의 어머니 영빈 이씨입니다. 여섯째 경우궁은 순조의 어머니 수빈 박씨입니다. 일곱째 덕안궁은 영친왕의 어머니 순원왕기비 엄씨입니다. 왕을 낳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채 종묘가 아닌 별도 사당에 모셔진 7후궁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후궁 제도는 쇠퇴했습니다. 19세기 이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후궁이 낳은 왕위 계승자가 등극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순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종은 1641년생으로 1659년 즉위해 1674년까지 15년간 재위했습니다. 현종은 조선 역대 왕 중 유일하게 왕비 외의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았습니다. 정비 명성왕후 김씨만을 부인으로 삼았고 슬하에 일남 3녀를 두었습니다. 명성왕후 김씨는 1642년생으로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딸이었습니다. 지능이 비상하고 총명했으나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 현종이 후궁을 두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종도 후궁이 없었습니다. 경종은 1688년생으로 1720년 즉위해 1724년까지 4년간 재위했습니다. 정비 단위왕후 심씨만 있었고 후궁은 없었습니다. 순종도 후궁이 없었습니다.
순종은 1874년생으로 1907년 즉위해 1910년까지 3년간 재위했습니다. 정비 순명효 황후 민씨와 계비 순정효 황후 윤씨가 있었지만 후궁은 없었습니다. 순조는 후궁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순조는 1790년생으로 1800년 즉위해 1834년까지 34년간 재위했습니다. 정비 순원 왕후 김씨와 후궁 숙의 박씨가 있었습니다. 숙의 박씨는 순조의 유일한 서녀인 영원 옹주의 생모였습니다. 정조는 후궁이 4명이었습니다. 정조는 1752년생으로 1776년 즉위해 1800년까지 24년간 재위했습니다. 정비 효의 왕후 김씨와 후궁 원빈 홍씨, 화빈 윤씨, 수빈 박씨, 의빈 성씨가 있었습니다. 의빈 성씨는 1753년생으로 1782년 정조 6년 무뇨세자를 낳았습니다. 세자는 1786년 정조 10년 5세에 요절했습니다. 의빈 성씨는 1786년 정조 10년 3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후궁은 역사에서 잊혀졌습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승은 상궁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승은을 입어도 하룻밤 풋사랑으로 끝나버리거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궁녀는 후궁 반열에도 오르지 못하고 궁녀 지위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임금 손길이 닿아도 종사품 수곤에 봉해져야 정식 후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왕 사후 재혼한 후궁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태종은 과부 2명을 후궁으로 삼았지만 이는 아직 고려의 요소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후궁의 재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효종의 후궁 중 인열 왕후의 미움을 받아 출궁해서 재혼까지 한 사례가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조선과 중국의 후궁 제도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후궁이 낳은 아들이 황제가 되면 그 후궁은 황태후로 봉해지고 사후 황후로 추존되어 황제와 합장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실인 황후와 함께 황태후로 봉해졌습니다. 황후 출신 태후와 후궁 출신 태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엄격한 적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후궁은 영원히 후궁이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어도 왕비로 추존될 수 없었습니다.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고 왕과 합장할 수 없었습니다. 별도의 무덤에 홀로 묻혔습니다. 숙종 이후에는 법제화되었습니다. 1701년 숙종 27년 희빈장씨가 사사된 후 숙종은 후궁은 절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 법은 지켜졌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돌아봅니다.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 화려한 생활을 누리던 후궁들도 왕이 죽으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둘째,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왕의 여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평생의 굴레였습니다. 왕 사후에는 재혼도 할 수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셋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왕을 낳은 후궁은 칠궁에 모셔져 역사에 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수많은 후궁은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습니다. 작은 희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칠궁은 현재까지 제사가 지내지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봉행하다 2024년부터 3월로 변경해 봉행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여인들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열린 질문을 던져봅니다. 후궁들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왕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궁에 갇혀야 했던 삶은 과연 영광이었을까요? 만약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그녀들은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의 죽음 이후 후궁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극, 권력의 그늘에서 살다 간 여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166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중 7궁에 모셔진 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과 영광의 허상, 신분 제도의 잔인함, 여성의 삶이 얼마나 제약받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